오늘의 상승 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장은 어떨까요? 절대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용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조지아주 그 상원 결선 투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또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개인 수급을 핵심 상승 동력으로 봐주셨는데 오늘도 동일한 포인트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 포인트들 알려주시죠. 종목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우선 어제가 이제 국내 증시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어제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2%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는 개인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어제 저녁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제 저녁 이제 첫 거래일 2021년 첫 거래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는 첫 거래일 날 2% 넘게 상승한 반면에 미국 증시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증시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관련주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렇지만 만일에도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되게 되면 증세라든지 또한 이제 반독점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면서 불확실성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강한 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면서 오늘 오후장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 전환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2천억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5천억대 규모의 순매도세를 한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이 7천억 규모의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1,300억 규모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2,800억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4,700억가량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한 상승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첫 거래일과 오늘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상승한 이런 기술주 쪽으로 대부분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전량 좀 받아가면서 좀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한켠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 금지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연장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다지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지는 않았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박용진 의원이 이 3월 달 공매도 금지 연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는 부분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수급, 유동성의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시장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우선 시장에서 가장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 상존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공매도 3월에 이제 시행을 안 하고 연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더욱더 강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이제 서울 부산 그 시장 선거를 앞둔 그런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이제 양도세 공매도를 좀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하나 좀 짚어봤고,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이 위안화,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오늘 거의 2년 만에 하루의 절상폭이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6.4위안대까지 밀려 내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원달러 환율과의 방향도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움직임도 다른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패턴과는 조금씩 다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대외 변수와는 좀 별개로 국내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유례가 없었던 그러한 유동성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최근에 이제 시장은 전형적인 이러한 유동성 장세 펼쳐지면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변수라든지 또한 이제 펀더멘탈 또 이제 실적에 의한 그러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과 좀 이슈에 계속해서 좀 크게 영향을 받는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선 뭘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강도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근데 지금 연말 이후에 그동안에 많이 상승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와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밤 이제 조지아주 선거 이후에 만일에 민주당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부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미증시가 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또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 또 미증시 좀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순환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됐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어제 이제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건설 건자재 업종으로 오늘 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일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민주당의 그 블루웨이브가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관련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이러한 친환경 전기차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될 가능성도 내일장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가운데서 건설 건자재는 오늘장에서 슬슬 또 순환 매기를 받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기회가 올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제 이제 큰 폭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좀 총정리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는 지금 업종별 이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 업종별 종목별 좀 차별화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연초부터 지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과 또 국토부 장관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좀 시그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업종 당분간 이러한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대표적인 시장이 이제 고배당주인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연초에 지금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락 이상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러한 금융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시장 순환매 이어질 것으로 보고 어제도 그랬지만 정영훈 과장은 이런 라운드 넘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 사이에서 사실 지수 아무리 올라도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면은 허탈하기만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수익 내는 이야기 좀 해주시는데 그동안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쪽 섹터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 건자재 업종이나 금융주 쪽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절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도 상당히 강한 우리 증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주변에 돌아보면은 아직까지는 여기저기 좀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가진 저력과 그리고 또 유동성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확인하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사상 최고치 기록이 됐습니다. 내일은 3천선 시대가 열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진단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어지는 시간 활용해 보시죠.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